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9일 4월의 3주차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부산 금요경마도 좀 안정적으로 배당이 끝날 것 같은데 또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당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이번 주는 또 지난주보다는 출전도 수도 많아졌고 전체적으로 좀 혼전도가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주로 상태가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주로에 대한 영향이 너무 심하지 않나. 또 나름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내선에서 좀 올라오는 마필도 있고 조금만 더 부산 경마 관계자 여러분들이 좀 주로를 좀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 난타전입니다. 분명히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마필도 컨디션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꼭 좀 체크를 하고 현장 상태 꼼꼼히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뭐 내측주로에서 몇 마리가 입상을 했고 또 오히려 외곽주로를 기승을 한 마필들은 또 입상률이 몇 개 경주 좀 기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어떻게 경주로가 형성이 될지 한번 1경주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강 팀장이 준비한 4월 19일 금요경마 7경주와 마지막 10경주 7경주와 10경주 10경주 때는 아주 내용이 좋은 배당권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하는 끝장승부처가 되겠고요. 강백호는 일찌감치 2경주와 9경주를 한번 넉넉한 중배당을 노리는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면서 4월 19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 출발합니다. 자, 금요경마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총 12마리가 출전한 가운데 자, 현장에서는 5번 랩터코어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나머지 마필들은 입상 도전인데 자, 직전 경주에 유현명 기수가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선행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는데 이번엔 놓고 때리죠. 그렇죠. 이제 앞선 공략도 가능하고요. 일단 첫 데뷔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엔 내심 우승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일 것이고 스피드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고 최근에 11조 김보경 마방이 이제 명문 마방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마주분들이 또 김보경 마방을 녹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마방이고요. 또 굉장히 열정적인 마방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방 기대치 높은 5번 랩터코와 연투 기대치 거의 한 80% 이상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유현명 기수가 이번 주 기승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요경마의 인기말을 많이 기승을 하는데 그냥 놀러 나온 건 아니겠죠. 또 마무리 조교까지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는 5번 랩터코 선행권 마필 12번 광목천왕 정도가 그나마 발이 빠르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놓고 막권을 살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자, 직전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긴 1번 파티라이언이라는 마필이 1300을 뛰었는데요. 그때 당시 좀 뭐라 그럴까, 경주 중에 이렇게 마필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니까 겁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필은 공간이 좁아지면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후미권으로 쳐졌고 또 3, 4코너를 돌면서 다른 마필에 둘러싸이면서 시종 밀렸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고 또 이성재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발주 1번 게이트의 이점이기 때문에 발빠른 5번 랩터코어라든지 이런 마필들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인코스를 파고든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한센자마의 11번 마하킨, 사실 이 부산 경마장 말이 아니습니까? 이 신마들이 주행조교 검사를 잘 받은 마필들이 그렇게 입상률이 아주 높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서울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 마필도 주행조 검사 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뒀었는데 이번에 또 최시대 기수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외곽에서 과연 어떤 경주력을 펼칠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고요. 자, 17번 예술의 경지라는 마필이 조금 인기도에 밀릴 겁니다만도 자, 이 마필도 3월 16일 날 주행조 검사 때 싹수 있는 걸음을 벗고 또 이효식 기수가 마무리 병합훈련까지 실시를 했는데 오히려 6번 초동진주는 팔립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은 문중원 기수의
어떻게 믿냐고요? 문중원 기수를. 아무리 말이 좋아도 이 마필은 발주 악벽이 있고 초반이 느린 만큼 자 저희 방송에서는 5번 랩터 코어는 유현명 기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그래도 놓고 막권을 살만하다. 자 5번을 중심으로 1번, 11번, 7번 이렇게 딱 세 마리에서 막권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 경주거리 1300 국산 6등급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체인지백 5번 울트라파워 직전에 울트라파워가 잘 뛰었는데 자 임성실 기수가 아주 2주 동안 칼을 갈았고 또 직전에 선행까지 나갔는데 자 이번에도 5번 3번 3번 5번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하지만 두 마리의 마필 허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번 울트라파워 같은 경우는 8번 탐나리스트한테도 2월 22일 날 깨졌던 마필이거든요. 이렇게 좀 우라가 있는 마필들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전개가 꼬이면서 또 아주 아쉬움을 남긴 그런 복병권 마필이 하나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빨갱이 배당보다는 막권 사먹기 좋은 배당으로 이경주 강백호가 현장에서 한번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경주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사실 이번 경주는 10번 바람과 구름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아직은 미제 걸음 즉 데뷔전을 나서본 마필들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뛴 마필들은 그나마 10번 바람과 구름 아주 마명이 좋다고 저번에도 출전했을 때 설명을 드렸던 마필 조성곤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외곽인데 일단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예. 버틸까요? 최근에 이제 조성곤 기수가 많이 입지가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저돌적인, 좀 더 강단 있는 말머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시고 무엇보다 10번 바람과 구름은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전형적인 스피드형 각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로 특성상 앞선 공략을 계획할 것이고 또 외선 선행 작전이라면 충분히 마필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성곤 기수라면 이번 경주 아낄 이유가 없죠. 연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신의 기대주들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해서 직선 막판 싸움에서 역습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단거리고 스피드를 분명히 입증한 10번 바람과 구름이기 때문에 깨질 때 깨질 망정 선행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10번 바람과 구름은 스피드의 진수를 보여줄 단거리형 마필이라는 점에서 단거리는 경쟁력을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체격이 좋은 5번 분단의 벽을 넘어 분단의 벽 넘어 자, 요 마필도 원래 작년에 천지 굴건염 병력으로 인해서 데뷔가 좀 늦어진 마필인데요. 3월 16일 날 서승훈 기수가 주행조검사 때 싹수 있는 걸음을 보였고 6번 오토소닉이라는 마필도 3월 23일 날 주행조검사에서 바람과 구름과 같이 같은 경주력을 펼쳤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뭐 큰 착차는 없었는데 그래도요 19조는 뭐 데뷔전부터 아끼는 마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6번 오토소닉이 되든 안 되든 강공승부를 던져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은 12번 끝판 크로저는 한 번에 실격 능력 미달을 댔던 마필이라 기본 싹수는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조심스럽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1번 페르디 노로켓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그 페르디 포모로이의 동생입니다. 그 페르디 포모로이가 상당히 발이 빠른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주행조구 검사 때 늦발길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 박재희 기수가 정성을 다해서 훈련을 했고 뭐 체격 조건도 좀 포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도 발주만 잘 나온다라면 또 한번 멋진 걸음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도 현장에서는 10번 바람과 구름 사실 지구력은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반 발빠른 장점을 이용해서 선두권에 나간다라면 뭐 10번은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겠지만은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라면 오히려 6번 오토소닉을 중심에 놓고 일단 기본 10번 막권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거기에 5번 분단의 벽 넘어 거기에 11번 페르디 노로켓까지도 어차피 10번은 대가리를 팔리기 때문에 10번을 놓고 때리면 다 빨갱이를 때려야 되지만 6번을 놓고 때린다라면 오히려 배당도 한번 내줄 수 있는 6번 오토소닉을 중심에 놓고 10번과 5번, 11번 좀 공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경주거리 1600m고요. 국산 6등급에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좀 고만고만한데 사실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들의 모두 총 집합소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 10번 다이나믹 볼트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부담 중에 2.5kg입니다. 예. 직전에 저 우주가 타다가 안 되니까 등짝을 보강을 했는데 그렇죠. 자, 요게 일단 레이스 전개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떨까요? 그럼요. 자리도 좋고요. 예. 등짝도 좋고요. 또 우리 강 의원님이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또 유현명 기수가 원래 이제 기승 정지입니다. 이번 주 그러다 보니까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 또 외선에서 뭐 선두권 바로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 또 마음만 먹는다면 편성이 워낙에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아마 선행 작전도 감행할 수 있는 거 거의 뭐 유현명 기수의 페이스대로 결대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 4경주는 결정타가 없다고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마필로 다 결정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짝에서 먹어주는 10번 다이나믹 볼트는 경주를 주도할 수 있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경제 중심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7번을 뛰면서 한 번 입상을 했던 6번 영봉산도 서승훈 등짝이다 보니까 좀 더 보강을 했고 또 게이트도 직전보단 좋아졌고 2번 대로의 꿈도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4번 퓨전파크와 10번 다이나믹 볼트가 선행력을 끌어나가겠지만은 2번 대로의 꿈도 발이 느린 마필이 아니고 비록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조인권 기수의 540kg짜리 최근에 3조 5문식 마방 수득 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 대로의 꿈을 인권위를 불러다 태운 것을 본다라면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조심스럽지만 4번 퓨전파크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뛴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여기서 선행입니다. 직전 경주에 리차드 기수가 선행을 나갔는데 너무 무리하게 초반에 페이스를 빨리 끌고 갔습니다. 자, 지난 경주에도 서울에서 펼쳐진 1호 경마 인기 마필 매직킨이라든지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그 1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때보다 3, 4코너 구간을 1초 이상 땡겨갔을 때는 무조건 직선에서 쓰는 겁니다. 말은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자, 그렇다 보면은 4번 퓨전파크가 직전에 너무 빨리 페이스를 끌고 가다 보니까 무뎌졌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차드가 곱게 힘 한 배를 해서 간다라면 오히려 이런 국산 6등급 경주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앞에 나가는 마필이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4번 퓨전파크의 10번 다이나믹 파워와 안쪽에 2번 대로의 꿈 6번 영봉산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12번 게이트는 파워플릿도 최근에 뛴 걸음을 놓고 본다면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뭐 좀 뒤에서 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주는 앞에 나가는 마필 4번을 중심으로 10번, 2번, 6번까지 이렇게 세 마리 추천드리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 1600m고요. 국산 5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자, 7번 환한세상과 2번 우라노스 제이가 최시대가 탔었는데 자, 7번 환한세상을 지금 임성실이로 바꿨습니다. 1700m 뚝심이 좋은 마필인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7번 환한세상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사실 경주 전개상 외곽 추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내선 추입을 했어요. 직선에서 힘이 남아 돌았지만 내선 주로가 굉장히 무거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착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13조 강병원 마방이 승부사인 임성실 기수로 안장을 보강한 겁니다. 이번에는 내선을 팔 수도 있어요. 왜? 내선이 가벼우면. 그러나 만에 하나 초반 경주에서 내선이 무너진다면 임성실 기수 스타일상 외선 공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작전 실패예요. 경주로를 선택을 잘못한 그런 작전 실패의 아쉬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작전 수행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임성실 기수로 안장을 보강했다는 거 봐서는 7번 환한세상은 이번에는 경쟁력을 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4번 투투터보가 문제의 마필입니다. 최근에 모두 외곽 8번 11번 게이트 또 직전 경주는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힘을 쓴 만큼 또 직선주로에서 무뎌지는 걸음이었는데 또 정우주 기수 마체가 좀 얇지만은 특별하게 선두 경합을 할 마필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괴롭힐 마필은 2번 우라노스 제이 정도고 3번 불멸의 마리칸이라든지 7번 환한 세상은 전형적으로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4번 투투 터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이번에 김태경 기수가 아주 지난주부터 칼을 갈고 나온 3번 불멸의 마리칸 사실 직선주로 해서 7번 환한 세상은 내측을 파고 나왔지만 불멸의 마리칸은 직선에서 외곽을 타면서 한 발이 부족했습니다. 자 모두 3번 불멸의 마리칸이 3번 7번 환한 세상을 두 번 다 이겼던 걸음이었는데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겼는데 이번에도 김태경 기수가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저는 2번 우라노스 제이라는 마필. 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인데요. 최근에 좀 걸음의 정체를 보이고 있고 직전 경주에는 권석원 기수가 그 시종 외곽을 돌고도 마지막에 걸음을 끌어냈는데 이번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33주에서 자기 아들 내미도 있는데 권석원 기수도 있는데 시대를 태운 것을 본다면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지 않겠느냐. 아마도 현장에서는 3번, 4번, 7번 세 마리가 인기를 모으겠고 이번 우라노스 제이는 약간 인기도에 밀릴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노린다라면 2번 우라노스 제이를 중심으로 3번, 4번, 7번 쪽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도 막권 사먹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경주거래 1300 국산 5등급 총 12마리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정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 난타전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또 저희가 그냥 쉽게 물러나지는 못하죠. 그렇죠. 자, 7번 청상오름. 예. 자, 직전 경주에 이성재가 타고 완전히 직선에서 걸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걸어올 말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예. 예. 이게 이번에는 그래도 투아너 앤더 서브 자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조인권이가 예. 또 등짝을 보강을 했고 아주 칼을 갈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또 3주 만에 출전할 정도로 직전 경기 졸전을 도저히 일을 못하는 거죠. 뭐 경마팬인 우리도 그리고 또 소속 조교사인 강영권 조교사도 도저히 저렇게 걸어올 말이 아닌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의 기수인 조인권 기수로 안장을 보강했고 또 조인권 기수가 직접 또 원종 조교까지 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재기 이후에 만반의 준비를 마친 마필. 자, 스피드와 지구력을 모두 겸비했거든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자기 걸음만 보여준다고 해도 입상권 전력입니다. 이번에는 내선이 아닌 철저히 외선 내지는 중립 코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빠른 7번 천상오름 재기위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6번 조이풀 메모리가 다실바 등짝이라서 조금 좀 찝찝한데 이게 일단은 직전 경주에 좀 뭐라 그럴까요? 따라가는 전개 속에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이번에도 안쪽에 1번, 2번, 3번 뭐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빠르지만 곱게 2선 전개를 펼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11번 게이트는 머니 블랙홀 역시도 레이팅이 35점입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 3월 17일 날 폐출혈이 걸리고 나서 한 달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3월 30일 날 주행조거 검사 때 뭐 56km를 달고도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고 또 정우주 기수의 감량 2점으로 밀어붙인다라면 종반 끝걸음도 갖추고 있는 만큼 11번 머니 블랙홀까지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노려봐야 될 마필은 바로 2번 노멀 클래식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김태경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3, 4코너를 돌면서 시종 외곽을 돌았고 또 3, 4코너 지점에서 직선을 잘 뽑아 나왔는데 앞선에 나가는 마필에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바로 빠꾸 기아를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어왔습니다. 자, 분명 직전 경주는 승급전이었고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고 또 김태경 기수가 칼을 갈았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번 파이트 매직도 발은 빠르지만 2번 노멀 클래식이 노익장 부산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죠. 김태경 기수가 되든 안 되든 밀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번 노멀 클래식은 한 바퀴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1번 파이트 매직 잘 뛰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있죠. 경마장에서 배팅을 할 때 직전에 대가리 치고 들어왔고 기록도 맞습니다. 기록도 어느 정도 1등 2등을 능가하는 기록인데 승급전 그거 희한하게 못 들어옵니다. 아이러니하게 항상 그러면서 저희가 또 적중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게 마필의 능력을 얼만큼 파악하느냐가 중요한데 3세의 1번 파이트 매직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2번을 강하게 한번 노려보기 때문에 2번을 놓고 때린다라면 막권 사먹기는 좀 짭짤하지 않겠냐. 자, 저희 방송은 2번을 놓고 1번 파이트 매직, 6번 조이풀 메모리, 7번, 11번까지 뭐 한번 넉넉하게
분산 배팅으로. 자, 저희 방송 2번 노멀 클래식. 자, 김태경 기수 선행으로 한 바퀴 승부를 기대하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자, 강 팀장의 7경주 특급 승부처. 최근 2주 동안 100배 이상 막권을 주력으로 때리면서 상승세를 타셨는데 또 지난주에는 한번 쉬어가셨습니다. 한번 쉬어갈 때도 있어야지. 예. 뭐 맨날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이번 주는 7경주 한번 또 자신 있게 붙으신다고요. 예. 일단 지난주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너무도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철치부심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한 그 뛴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마는 과정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전광판에 불 들어오고 창고에 가서 환불해 줘야 그게 경마가 완성된 거거든요. 또 우리 고객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적중마번이거든요. 배당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오직 적중 그리고 배당만을 생각하며 이번 주 준비했고요. 그래서 부산 7경주를 특급 승부처럼 걸음발이 완전히 티만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해요. 조신났다고 그러거든요. 뒤집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날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말 놓고 뭐 후회 없이 마방 승부지까지 간파한 만큼 강하게 한번 부산 7경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300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강 팀장의 7경주 현장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고요. 혼합 4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좋은 걸음을 뽑아낸 4번 장산바비를 비롯해서 자 10번 발롱드로이즈, 11번 자이언트 비치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 가지겠고 자 그 가운데 4번 장산바비 이거 직전 경주에 서승훈이가 선행 나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이번에도 감량을 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57km를 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서승훈이가 6번에 가서 앉아 있고 정우주 기수를 태웠는데 이거 가기 위해서 태웠죠. 그렇죠. 아끼려고 그러면은 그냥 많은 기수가 있죠. 그런데 자 22조 강은성 마방이 지금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마방이잖아요. 아끼다 똥되죠. 예, 이게 또 이 상하이 바비 자마인데 이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또 이 마필은 만에 하나 선행이 실패했더라도 정우주 기수가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결대로 풀어가면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기는 워낙에 상대가 약해서 빠른 발을 앞세워 레이스를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만에 하나 선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선행 출하이가 우선입니다. 제1작전은 선행 작전인데 그 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자 이게 원래 강연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이팅 점수가 50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최고 부담 정량을 달아야 돼요. 57kg. 그런데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3등급에 승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우주 기수 55kg. 감량 기술을 태운 거니까 요거는 아낄 이유 없다는 거. 능력 상승세 뚜렷하다는 거. 스피드형 마필이라는 거. 요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강력한 축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11번 자이언트 비치라는 마필이 10만대요. 싹수가 있고 1억 3천짜리 마필입니다. 주행조검사 때 발빠른 장점을 보였고 또 거기에 19주에서 정동철 기수를 기승을 시킨 걸로 본다면 이효식이도 있고 유현명이도 있고 여러 기수가 있는데 정동철이를 굳이 불러다가 직접 조교까지 했고 도현이도 있는데 그렇다면 외곽에서 장난질만 안 한다라면 싹수 있는 걸음 또 주행조검사 때 보여준 스피드와 탄력감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가 있겠고요. 자 11번 게이트에 10번 발롱드르이지 요거는 사실 전개가 그렇게 불투명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발이 빠른 안쪽 게이트에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유현명 등짝이라도 직전에 30주의 공백은 있었지만 너무 실망스러운 걸음이었고 오히려 6번 게이트에는 허리케인 러너가 직전에 1300에서 왜 선행을 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철이는 11번에 가서 앉아있고 6번 허리케인 러너는 안 팔립니다. 자 서승훈이가 4번 장산바비를 타봤던 마필인데 요것도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고 서승훈 기수의 말머리라면 쉽게 물러나지 않을 마필입니다. 자 12번 말리브 불리언 임성실 기수 56kg 등짐에 자 이게 일단은 발이 빠릅니다. 10번 발롱드리지라든지 12번 말리브 밀리언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빠른데 외곽에서 되든 일단 가보는 겁니다. 1200 거리도 줄었고 또 직선주로 해서 외곽이 조금 가볍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면 12번 말리브 밀리언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는 모조리 싸그리 뒤로 하고
4번 장산바비. 아우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뭐 때리지도 않고 잡고만 있더라고요. 자 4번 놓고 6번, 11번, 12번 이렇게 한번 분산 배팅 해보시길 바라면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는 강백호가 현장 승부처. 이번 경주는 제가 미리 화요일 날부터 준비를 했던 현장 승부처인데요. 자 8번 어피오 굿맨이 빳빳하게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거기에 12번 썬더플라이도 이번 경주 외곽에서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또 직전에 끝걸음이 좋았던 만큼 안고 가고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인기권에 밀려있는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아주 숨어있는 마필이고요. 최근에 더 이상 설명드리면 뽀록이 날 것 같아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거 승부 경주로 때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은 다 설명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빨갱이 배당은 안 때립니다 이번 경주. 자 배당 좋아하는 구멍으로 시원시원하게 한번 강백호가 자 구경주 배당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자 8번 어피오 굿맨만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대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멋진 적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경주 1400 국산 3등급 강 팀장의 금요경마 마지막 끝장 승부처고요. 총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아마도 현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5번 메이클래식 8번 딥마인드가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하지만 이 두 마리의 마필이 뭔가의 결정력 부족을 보일 수도 있고 분명 배당을 내줄 마필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10경주 끝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면 그만큼 자신도 있으시죠? 그렇죠. 설명 좀 부탁. 네, 사실 이번 경주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노리는 경주인데 사실은 강 의원님이 이번 경주 굉장히 노리는 말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강 의원님도 내심 현장에서 아마 강한 승부수를 던질 작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강 의원님? 네, 뭐 그냥 저도 맞습니다.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산 10경주는 그 얘기인즉슨 자 강 의원님도 노리고 있고 저도 노리는 거. 그렇다면 강 의원님이나 저나 깜빡이는 때려죽여도 노리질 않거든요. 그냥 깜빡이 들어오면 저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깜빡이가 아닌 분명히 배당을 노릴 마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 의원님 마번하고 제 마번하고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강 의원님은 강 의원 나름대로의 분석력과 또 정보력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분석력과 정보력을 갖고 내용을 갖고 접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10경주는 강대 강의 싸움입니다. 강 의원님도 끝장 승부처, 저도 끝장 승부처. 아무튼 부산 10경주 한번 제가 멋진 적중 또 저 말고도 우리 강 의원님도 노리고 있다는 거 이거 강 의원님 회원 여러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10경주 한번 멋지게 한번 배당으로 시원하게 휘날을 장식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 빨갱이 맞고니 그만큼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죠. 예. 4번, 5번, 8번 요 세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는데 뭐 정우주가 하루에 뭐 3번, 4번 들어오겠습니까? 전반부에 정우주가 아주 인기 마필 많이 타는데 그래서 아마도 또 내용 좋은 마필을 놓고 강 팀장께서 때리는 만큼 10경주 끝장 승부처 꼭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창구에 들려서 돈 찾고 가실 수 있도록 강 팀장이 멋진 적중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풀어드리는 만큼 아마도 입상권 마필들 그 윤곽은 대충 나왔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한번 체중 체크라든지 또 유난히 예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 힘이 꽉 찬 마필들이 있습니다. 필이 딱 오죠. 그렇죠. 예. 조금 인기도에 밀려 있다 하더라도 그런 놈들을 좀 노린다라면 적중의 폭은 더 넓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 팀장의 7경주 10경주 강백호의 2경주 9경주 꼭 현장 승부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4월 19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좋지만 금요경마 사실 경마 팬들이 좀 금요경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장에 가보면 뭐 거의 빈자리가 널널하죠. 널널하기 네. 때문에 그나마 토요일 그나마 일요일 날 제일 경마 팬들이 많으신데 뭐 오시는 분들 뭐 억지로 오라고는 뭐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경마장에 오시면 또 저희를 한번 잘 활용해서 한번 이기시는 경마가 되시길 바라면서 강 소장님 예. 자 지난주 한 주 쉬어갔습니다. 많이 999. 쉬었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 또 999 한번 때릴 때입니다. 예. 한번 현장에서 멋진 적중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경마 팬들과 이길 수 있는 마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